자, 이번에는 진짜 박지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혹시 딸꾹질 멈추는 방법 두 분 알고 계십니까? 숨 참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놀리키거나 숨 참는 방법, 예. 보통적인 방법인데 이것만 먹으면 딸꾹질이 멈추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없는 민간요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머니 나 배고파. 이렇게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체 있을 때 손 따고요. 배 아플 때 매실차를 마신다거나. 어른들이 가르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멈출 듯 멈추지 않는 딸꾹질, 효과적으로 멈추는 민간요법 알아볼게요. 자, 딸꾹질 멈추는 실험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딸꾹질을 유도할 매운 고추 등장했고요. 실험맨, 매운맛과 한판 승부 벌이는데 과연 딸꾹질 나와줄까요? 저 먹는다고 딸꾹질이 나오나요? 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나지 물 딸꾹질. 먹으면 가라고. 숨을 이렇게 좀 참는데요. 혀를 당기면은 딸꾹질이 멈춘다고 들었거든요. 아, 혀를 당기네. 네, 시민들이 얘기해준 민간요법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효과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자, 이때 실험맨에게 의문의 가루를 건넨 제작진. 한 스푼 듬뿍 떠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멈춘 것 같은데요, 딸꾹질? 거짓말처럼 멈춘 딸꾹질. 지금 뭘 먹는데? 이 가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슈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아하. 딸꾹질은 횡격막 근육의 불수의적인 운동으로 이 성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나타나는데요. 설탕과 같이 자극적인 단맛은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횡격막의 그런 수축이 멈춰지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민간요법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새 아이를 돌보고 있는 주부의 집입니다. 너무도 활기찬 아이들 덕분에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 사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요, 없던 두통도 그냥 생긴답니다. 자, 바로 그때 어머니표 민간요법이 처방됩니다. 이거 한번 해봐. 웬 볼펜입니까? 볼펜이 물으라고? 과연 이 볼펜을 물고 있으면 두통이 사라질까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일단 시도해 봅니다. 엄마가 해보라 하니까요. 자, 어떨까요? 왠지 맑아진 느낌?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요? 어떤 원리일까요? 긴장이나 불안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되면서 근육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연필을 입에 물고 있으면은 턱 근육의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두통의 감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 평범한 식품도 민간요법에 200%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습진, 비염, 감기를 단번에 해결하는 건강 도우미. 바로 이거예요. 자, 뭘까요? 물을 주세요. 자, 첫 번째 효능입니다. 습진 예방법. 어머, 여기. 습진이 심했어요. 지금도 여기 지금도 여기에 있어요. 숨가가지고 온 사방에 습진이. 잡혀요. 터져요. 자, 이 습진 먼저 물을 강판에 갈아서요. 무즙을 만들어 주시고 무즙을 탈지면에 적셔줍니다. 습진이 있는 부위에 대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무즙이 피부에 스며들 동안 노래 한 곡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달라진 거 없는데 시원한 느낌이 가서 너무 좋아요. 갈아낸 물을 그냥 바르기만 하면. 그렇죠. 또 비 오면은 이렇게 무즙을 탈지면이나 면봉에 적신 뒤 콧속을 살짝 닦아주시면 생무의 경우는 좋습니다. 찬 기운이 있어서 습진 시 발생하는 발적이나 발열 반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가려움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섭취했을 때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나 비염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율은 1대1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약 먹는 거 싫어하는데 안 먹어서 좋고요. 새콤달콤 맛있어요. 그래서 코가 뻥 뚫렸죠? 자, 그러나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들 많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민간요법.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화상에는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 액들하고 생각해요. 발효식품이니까 효과 좀 있을 것 같아요. 열기를 좀 빼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된장이요? 네. 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양쪽 모두 비슷한 득표율.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된장 바르면 안 된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된장을 바르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집에서는 때부터 차가운 물로 내려온 가볍게 민간요법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차가운 예. 아이스팩을 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상에 된장 바르면 그냥 냄새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기 걸렸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라. 고춧가루가 매우니까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낫는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 저도 많이 먹었는데. 매운 음식 먹으면 낫는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운 음식 먹으면은 열이 더 날 것 같으니까 감기가 또 열이 나잖아요. 자, 의견이 좀 치우치죠. 대부분 시민들이 효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 결과는요? 감기 초기에 고춧가루와 같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공급되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노폐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O였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밥을 삼키는 분들 상당히 많죠. 자, 그렇게 하면 가시가 더 깊이 박혀서 식도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시가 박혔을 때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알수록 신기한 민간요법 올바르게 활용해서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생활 속 지혜가 깃들어 있는 민간요법 꼭 기억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가 효과가 있다는 건 오늘 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선 먹다가 가시 정말 잘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밥 많이 먹어. 그러면 뚝뚝하고 넘어가. 그렇죠. 가시 넘어간다. 그랬는데 예. 아우 금물이네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알아야 될 민간요법. 예, 또 두통이 있나요? 있어서. 뭐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두통이 두통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하고 이렇게 아이들 배 만져주잖아요. 예. 배탈이 났을 때 배의 찬 기운을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덜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민간요법이 실제 좀 효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 일단 뭐 할머니 손 약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니까 민간요법이 아직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오늘 소개된 이런 좀 애교 있는 민간요법은 괜찮은데 최근에 뭐 일부 방송에서 뭐 암을 민간요법으로 완치했다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칫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고 엉뚱한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치료로 가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든지 또는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에는 이런 민간요법을 먼저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현대의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대체의학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는 표현은 근거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대체 이야기인데 민간요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대체 이야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침술이라든지 뭔가 어느 정도 뭐 통증 완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의학을 제도권 안에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또 알려드린 것 같고요.